영자, 미안하네 사실. 병호가 당신을 속였어. 만수의 떨리는 손이 영자를 붙잡으며 무언가 말하려 했다. 평생 당신은 모르고. 말끝을 흐리며 숨이 가빠졌다. 영자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친구의 마지막 말이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오늘도 사연돌이와 함께 사연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이른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거실을 부드럽게 비춥니다. 76살의 김영자는 평생 그래왔던 것처럼 새벽 5시 반에 정확히 눈을 뜹니다. 옆에서 잠들어 있는 남편 최병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영자는 작은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습니다. 50여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아침은 이제 특별할 것도 없는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영자는 늘 마음 한편에 작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는 영자의 발걸음은 여전히 가볍습니다. 평생을 가정에 헌신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집안일은 이미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쌀을 씻고 물을 맞춰 밥솥에 넣은 뒤 냉장고를 열어 오늘 아침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병호는 78살로 은퇴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건강이 많이 나빠졌어요.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고 무릎 관절염 때문에 걷는 것조차 힘들어 했습니다.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병호 씨 좋아하는 죽이나 끓여드릴까? 영자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준비하며 생각했어요. 남편이 병약해진 후로는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식단을 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병호에게는 한 가지 변하지 않은 일상이 있었어요. 바로 요양원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어김없이 요양원을 찾았어요. 거기서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병호에게는 큰 위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또 요양원 가실 거죠? 영자가 거실로 나가자 병호는 이미 일어나 앉아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응, 오늘도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병호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만수도 어제 전화해서 오늘 꼭 오라고 하더라. 박만수는 병호와 동갑으로 최근에 요양원에 입원한 친구였습니다. 병호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 소중한 친구 중 한 명이었어요. 영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병호가 요양원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좋았지만 정작 집에서는 영자와 나눌 이야기가 많지 않았거든요. 아침마다 간단한 안부 정도만 주고받을 뿐 깊은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평생을 함께 했는데 왜 이 사람 마음은 끝내 알 수 없을까? 영자는 속으로 생각하며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부드러운 전복죽과 김치, 계란찜, 그리고 병호가 드실 수 있는 반찬들을 정갈하게 놓았어요. 아침 드세요. 영자가 부르자 병호가 천천히 식탁으로 왔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걷는 모습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고맙소. 병호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지만 식욕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요즘 입맛이 영 없어서 그래.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셔야죠. 약도 먹어야 하고. 영자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했어요. 병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죽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하지만 몇 숟가락 먹지도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많이 드세요. 몸이 약해지시면 요양원도 못 가시잖아요. 영자가 재촉하자 병호는 억지로 몇 숟가락 더 먹었습니다. 친구들이 내가 안 가면 심심해할 거야. 병호의 목소리에는 친구들에 대한 애정이 묻어 있었어요. 만수도 요즘 많이 외로워하거든. 영자는 남편이 친구들을 아끼는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의 소중함이 더욱 커지는 것이 당연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남편이 친구들과는 편하게 대화하면서도 정작 아내인 자신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니까요. 오늘은 몇 시에 가실 거예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점심 먹고 가려고. 오후에 친구들이 모두 모이거든. 병호가 대답했어요. 저녁에는 늦지 않게 들어올게.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상이었어요. 병호는 거의 매일 요양원에 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영자는 혼자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을 마친 병호는 다시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시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 같았어요. 약은 챙겨 드세요. 영자가 물컵과 함께 혈압약과 당뇨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맙소. 병호는 약을 받아 먹으며 말했어요. 당신도 오늘 뭐 할 일 있어? 별로요. 그냥 집에서 청소나 하고 드라마나 보려고요. 영자의 대답은 늘 비슷했어요. 병호는 미안한 듯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친구들 만나고 그러지 그래? 괜찮아요. 저는 집에 있는 게 편해요. 영자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조금 다른 마음이었어요. 가끔은 남편과 함께 어디든 나가고 싶었거든요. 오전 시간이 흘러가면서 병호는 점점 요양원에 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친구들을 만날 때 입는 옷을 골라 입었어요. 그럼 다녀올게. 병호가 현관에서 인사하자 영자가 따라 나와 배웅했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친구분들께 안부 전해드리고요. 영자는 늘 같은 말로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병호가 떠나고 나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영자는 설거지를 하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했어요. 늘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영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도 느꼈던 그 묘한 거리감이 혼자 있는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50여 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정작 병호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엇을 원하는지 영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영자는 혼잣말을 했어요. 젊었을 때는 아이들 키우느라 살림하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시간만 많아져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영자는 간단히 혼자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대충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득 병호가 요양원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가끔은 같이 가볼까?
영자는 생각했어요. 남편 혼자만 친구들을 만날 이유는 없잖아요.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자신을 반가워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오늘 저녁에 병호가 돌아오면 다음에는 함께 요양원에 가자고 말해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럼 남편과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요양원에 도착하니 로비가 한적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방문객들도 별로 없었어요. 영자는 처음 와보는 곳이라 모든 게 낯설었지만 생각보다 깔끔하고 밝은 분위기여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맨날 오는 곳이야. 병호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직원들도 다 아는 사이거든. 로비에서 접수를 하던 간병사분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최 어르신, 오늘은 부인분도 함께 오셨네요. 네, 처음 와봅니다. 영자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만수 어르신이 오늘 아침부터 계속 기다리고 계셨어요. 부인분 온다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간병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병호와 영자는 복도를 따라 만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어르신들의 방이 이어져 있었고 곳곳에 앉아 계신 분들이 영자를 신기하게 바라보셨어요. 만수야 왔다. 병호가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며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있던 만수가 영자를 보더니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야위어 보였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영자야, 정말 와줬구나. 만수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얼마만이냐, 이렇게 보는 게. 만수 오, 안녕하세요. 영자는 의자를 가져다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랬어. 병호만 맨날 와서 심심했는데. 만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세 사람은 한동안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추억들, 아이들 키우던 시절의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영자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 생각 많이 나네. 영자가 말했어요. 오빠가 우리 결혼식 사회 봐주시던 때 말이에요. 그때가 좋았지. 만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너희 둘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 나도 덩달아 기뻤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만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았어요. 뭔가 무거운 생각에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어때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 먹고 자는 건 괜찮은데. 만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가끔 생각이 많아져서 그래. 병호는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 그런데 갑자기 병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미안해. 급하게 화장실 좀 다녀올게. 아까부터 너무 급해서. 네, 천천히 다녀오세요. 영자가 말했어요. 병호가 나간 후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만수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영자의 손을 잡았어요. 영자야. 만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빠. 영자가 가까이 다가앉았어요. 만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병호가 정말 나갔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영자의 손을 더욱 꽉 잡았어요. 나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 만수가 눈을 감으며 말했어요. 너를 너무 불쌍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영자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만수는 영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후회와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이제 나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만수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마지막에라도 너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자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라도 말해야겠어. 오빠, 대체 무슨 일인데요? 영자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사실, 만수는 깊은 숨을 쉬며 말했어요. 병우가 당신을 속였어. 평생. 영자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젊었을 때 병우한테 다른 여자가 있었어. 만수가 힘겹게 계속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병우가 화장실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다녀왔어. 만수 기분은 어때? 병우가 밝게 말하며 들어왔어요. 만수는 급히 입을 다물고 평소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손은 여전히 꽉 잡고 있었어요. 그 손에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영자는 당황한 마음을 숨기며 대답했어요. 병우는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만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씩 영자를 바라보며 미안한 듯한, 안타까운 듯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어요. 1시간 정도 더 있다가 간병사가 와서 만수가 약 먹고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이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약 드시고 좀 주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내일 또 올게. 병우가 친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자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마치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자는 계속 만수의 말을 생각했습니다. 병우가 당신을 속였다.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그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만수가 뭐라고 했어? 병우가 버스 안에서 물었습니다. 별로 특별한 말은 안 했어요. 영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냥 요양원 생활이 심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만수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병우가 당신을 속였어. 평생. 이라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오는 내내 영자는 남편을 힐끔거리며 바라봤습니다. 50여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정말로 자신이 모르는 큰 비밀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만수가 좀 이상하더라. 병우가 현관문을 열며 말했어요. 평소보다 말수도 적고 표정도 어두워 보이고 영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병우가 무언가 눈치챈 건 아닐까요? 그래요? 저는 별로 그런 느낌 못 받았는데. 영자는 애써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거실에 앉아서도 영자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만수의 마지막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분명히 중요한 말을 하려고 했는데 병우가 돌아와서 끝까지 듣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영자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만수가 다른 여자가 라고 말하다가 멈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영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오늘 만수 오빠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병호가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상한 말? 무슨 말? 당신이 화장실 간 사이에. 영자는 말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어요. 오빠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병호 씨가 저를 속였다고 했어요. 순간 병호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신문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병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정확히는 못 들었어요. 당신이 들어오셔서 말을 못 끝내셨거든요. 영자는 남편의 반응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당신이 저를 속였다고 했어요. 병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신문을 내려놓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만수가 요즘 정신이 좀 흐려진 것 같아. 병호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건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하지만 오빠가 아주 또렷하게 말했어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정신이 흐린 것 같지는 않았는데. 아니야, 분명히 헛소리야. 병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당신을 속일 이유가 뭐가 있겠어? 평생을 함께 살아왔는데. 하지만 병호의 표정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뭔가 크게 동요한 것 같았어요. 그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만수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헛소리야. 병호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신문을 들었어요. 하지만 신문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영자는 남편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평소 같으면 웃으면서 넘어갔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호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자꾸 생각에 잠기는 모습이었어요. 내일도 요양원 갈 거예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응. 아니, 내일은 좀 쉴까? 병호가 대답했어요. 만수도 피곤할 것 같고. 영자는 의외였습니다. 병호는 요양원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거든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지만 영자는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만수의 말과 병호의 이상한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병호를 바라보며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걸까?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영자는 잠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4시쯤 다시 깨어났어요. 이상한 꿈을 꾼 것 같았는데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영자는 문득 병호의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한 후 지금까지 한 번도 뒤져본 적이 없는 서랍이었어요. 병호는 그 서랍에 개인적인 물건들을 보관했는데 영자는 남편의 사생활을 존중해서 절대 들여다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그 서랍이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그 안에 만수가 말하려던 비밀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영자는 한참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영자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가 다른 서류들 사이에 끼워져 있었거든요. 영자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며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병호의 이름이 여자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글씨는 영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는 누렇게 변해 있었는데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처음 보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미정이라는 이름으로 끝나는 편지였습니다. 내용은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다는 말들이 적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병호가 낯선 여자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아주 친밀해 보였고 연인 사이처럼 보였어요. 영자는 사진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서서 사진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분명히 병호가 맞았고 여자는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사진 뒷면을 보니 병호야, 우리의 행복한 시간을 기억해줘. 사랑하는 미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영자와 결혼한 지 몇 년 안 된 시점이었어요. 영자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만수가 하려던 말이 이것이었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급히 편지와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에 넣어 두었어요.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돌아왔지만 영자는 잠들 수 없었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병호를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영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만수가 하려던 말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왜 병호가 그렇게 당황했는지도 이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새벽이 되도록 영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그 여자는 누구일까? 얼마나 오래 만났을까?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 걸까? 영자의 평범한 일상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영자는 발견한 편지와 사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병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영자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아침을 함께 먹을 때도 저녁에 텔레비전을 볼 때도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의심과 불안이 자라났습니다. 오늘은 시장 좀 다녀올게요. 영자가 말하자 병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시장에 나간 영자는 평소처럼 장을 보려고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채소 가게에서 장을 보던 중 옆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최 선생 말이야, 예전에 그런 일 있었다는 거 알고 있어? 한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자는 깜짝 놀라 귀를 기울였어요. 혹시 자신의 남편 이야기인 건 아닐까요? 무슨 일? 다른 아주머니가 궁금하게 물었어요. 그 옛날 일 말이야. 한 40몇 년 전 직장에서 만난 여자랑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어? 처음 들어보는데. 응, 그때 박만수가 술 먹고 누군가한테 털어놨다는 소문이 있었어. 친구로서 너무 괴로워했다나 뭐라나. 영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로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었던 일이었나 보네요. 그리고 만수가 그 일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도 확실해진 것 같았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그때는 꽤 복잡했다던데.
아주머니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만수가 중간에서 얼마나 고생했겠어. 그래서 만수가 요즘 요양원에서도 뭔가 마음이 무거워 보이나 보다. 영자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장바구니에는 몇 가지 채소만 담은 채로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돌아온 영자는 마음을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수의 말, 서랍에서 발견한 편지와 사진, 그리고 오늘 들은 동네 소문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여보,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뭔가 물어봐도 될까요? 병호는 신문을 보던 손을 멈췄어요. 뭘? 혹시 예전에 동네에서 당신에 대한 소문 같은 게 돈 적 있어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소문? 오늘 시장에서 아주머니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영자는 말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어요. 당신이 예전에 다른 여자와 그런 헛소리를 왜 듣고 있어? 병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하는 말을 다 믿을 거야? 영자는 남편의 과격한 반응에 놀랐어요. 평소 같으면 웃으면서 넘어갔을 텐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하지만 만수 오빠도 비슷한 말을 했잖아요. 영자가 말했어요. 만수는 요즘 정신이 흐려져서 그래. 나이가 들면 그런 법이야. 병호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병호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나는 평생 당신만 사랑했어. 하지만 병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해 보였어요. 그리고 영자를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당신 서랍에 있던 편지와 사진은 뭐예요? 영자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병호는 깜짝 놀라며 영자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미정이라는 여자가 쓴 편지 말이에요. 당신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고, 병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제가 우연히 봤어요.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병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건 병호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정말 오래된 일이야. 오래됐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자야, 그때는 언제 일이에요? 영자가 더 강하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결혼 초기였어. 병호가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영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결혼 초기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그건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병호가 회피하려 했습니다. 저한테는 중요해요. 영자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권리가 있잖아요. 영자야, 진정해. 그런 옛날 일을 왜 파헤치려고 해? 옛날 일이라고 해서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영자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병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정확히 어떤 관계였어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그건 말하기 어려워. 말하기 어렵다고 해서 안 말할 건가요? 병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영자에게는 답이었어요.
만수 오빠가 왜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영자가 쓸쓸하게 말했어요. 친구가 그런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영자야, 지금도 그 여자와 연락해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진작에 끝났어. 병호가 급히 대답했어요. 언제 끝났어요? 그때, 오래전에. 영자는 남편의 애매한 대답들이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묻고 싶지 않아요. 영자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정확한 얘기를 들어야겠어요. 영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남편이 일부는 인정했지만 여전히 숨기는 것이 많은 것 같았거든요. 거실에서는 병호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영자는 남편을 이해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절반을 바친 사람이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과연 누구였던 거지? 영자의 마음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마음도 커져갔어요. 이제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이 지났지만 영자는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병호가 일부는 인정했지만 여전히 많은 것을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서랍에서 발견한 편지와 사진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호가 요양원에 간 사이 영자는 혼자 집에 남아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집안일을 하거나 드라마를 봤을 텐데 오늘은 자꾸 그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한 번 더 자세히 봐야겠어. 영자는 마음을 먹고 다시 병호의 서랍을 열었어요. 편지를 다시 꺼내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미정이라는 여자가 쓴 편지에는 사랑한다는 말들과 함께 만날 약속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편지 끝부분에 주소 같은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영자는 그 주소를 유심히 봤어요. 아마도 그 여자가 살던 곳인 것 같았습니다. 사진도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뒷면에 적힌 날짜를 보니 정말로 결혼 초기였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예뻤고 병호와 아주 친밀해 보였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살고 있을까? 영자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그 여자의 성이 이 씨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미정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편지에는 그 외에도 몇 가지 단서들이 있었어요. 직장 이야기, 자주 만나던 장소 이야기 등이 나와 있었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편지에 적힌 주소라도 가봐야겠어. 영자는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신림동까지는 버스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영자는 편지에 적힌 주소를 손에 쥐고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주택가였는데 20여 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 주소지에 가보니 예전 집은 헐리고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처 가게에 들어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미정이라는 분 아세요? 20여 년 전에 이 근처에 살았던.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미정? 글쎄요, 오래된 일이라. 가게 사장이 생각해 보더니 말했어요. 아, 혹시 그때 젊은 여자분 말씀이세요? 나중에 다른 동네로 이사 간. 네, 맞을 것 같아요.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같은 구 안에서 이사 간 것 같았어요. 봉천동 쪽이었나? 영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직 근처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봉천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이곳저곳 물어봤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구청에 가서 주민등록 이전 기록을 확인해 보려고도 했지만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 부동산에서 의외의 정보를 얻었어요. 이미정? 아, 그분 알아요. 부동산 사장이 말했어요. 몇 년 전까지 이 근처에 살았는데 지금은 아들이랑 함께 살고 있어요. 아들이요? 영자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45살 정도 된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결혼하면서 함께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어디 사는지 아세요?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지만 이 근처 신축 아파트 단지에 살 거예요. 아들이 전자회사에 다닌다고 했거든요. 영자는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그 아파트 단지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또 물어보니 한 슈퍼마켓 사장이 이미정을 알고 있었어요. 아, 이 사장님 말씀이시구나. 네, 백삼동에 살고 계세요. 슈퍼 사장이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아들 내외랑 함께 사시는데 가끔 장 보러 오세요. 영자는 드디어 찾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백삼동 앞에 도착한 영자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올라가야 할까요?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아파트 입구에서 한 중년 여성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영자는 깜짝 놀랐어요. 사진에서 봤던 그 여자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많이 변했지만 눈매나 얼굴형이 사진 속 그 사람 같았어요. 혹시 영자는 용기를 내어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미정 씨 맞으세요? 여자는 깜짝 놀라며 영자를 바라봤어요. 네, 누구시죠? 저는 영자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최병호 씨 아세요? 순간 이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병호 씨를 어떻게 아시는데요? 저는 병호 씨 아내입니다.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미정은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 아내분이세요?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만 봤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혹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정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근처 카페라도 갈까요? 근처 카페에 앉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영자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고 이미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아셨어요? 이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얼마 전에 우연히 편지와 사진을 봤어요. 영자가 대답했어요. 아, 이미정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말 오래된 일인데 이미정 씨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영자가 말했어요. 뭐든 물어보세요. 정말로 우리 남편과 그런 관계였나요? 이미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미안해요.
영자는 가슴이 아팠지만 더 물어야 할 것이 있었어요. 얼마나 오래 만났어요? 한 1년 정도요. 그리고 혹시 영자는 말하기 힘들었지만 용기를 냈어요. 두 분 사이에 아이가 있나요? 이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걸 어떻게 정말 있는 거예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영자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남편에게 자신이 모르는 아들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아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40살이에요.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미정을 찾는 것 같았어요. 엄마, 여기 계셨네요. 그 남자가 이미정에게 다가왔어요. 영자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젊은 시절 병우와 정말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눈매와 코 모양이 거의 똑같았어요. 성우야, 이분은 이미정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성우라는 그 남자는 영자를 보더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영자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병호의 아들이라는 것을요. 닮은 정도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똑같았어요. 저는 영자는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괜찮으세요? 성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영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에게 이런 큰 비밀이 있었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물 좀 갖다 드릴까요? 이미정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영자는 간신히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충격이 너무 커서 그날 영자는 집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거든요. 순식간에 영자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카페에서 돌아온 영자는 며칠 동안 알아누웠습니다. 그날의 충격이 너무 커서 제대로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병호는 영자의 갑작스러운 몸살을 걱정했지만 영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 아픈 거야? 병원에 가볼까? 병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영자는 고개만 저을 뿐이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병호가 요양원에 간 사이 영자는 거실에 앉아 모든 것을 정리해 봤어요. 남편에게는 자신이 모르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40살이나 된 아들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어머니인 이미정도 아직 살아 있었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왔는데 이런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영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녁에 병호가 요양원에서 돌아왔을 때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야겠다고 말이에요. 여보, 영자가 거실에서 병호를 불렀습니다. 몸은 좀 어때? 병호가 다가와 앉았어요.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영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병호는 영자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며칠 전에 이미정 씨를 만났어요. 영자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병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당신 서랍에서 찾은 편지 주소를 따라가서 직접 만났어요. 영자가 계속했어요. 그리고 성호라는 아들도 봤고요. 병호는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말을 하려고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는 다 말하세요. 영자가 강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잖아요. 병호는 한참 동안 고개를 떨구고 있더니 마침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병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정확히 어떤 일이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하세요. 병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땐 젊고 어리석었어. 병호가 힘겹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미정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냥 동료라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터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을 때였어. 그때 당신은 첫째 임신 중이었고 병호가 고백했어요. 영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첫째 아이를 베고 있을 때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니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병호가 급히 말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어. 잘못된 선택이었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후회했다면서 왜 지금까지 숨겼어요? 말할 용기가 없었어. 당신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알았거든. 병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성우는 정말 당신 아들 맞죠? 영자가 물었습니다. 병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내 친아들이야. 영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알고 있었지만 남편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달랐어요. 그럼 성우가 태어났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응, 알고 있었어. 그런데 왜 책임지지 않았어요? 병호는 한참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그때는 당신과 가정을 버릴 수 없었어. 그리고 미정이도 나한테 가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게 한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 말로 무엇이 해결돼요? 영자야. 그동안 성우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로서 뭘 해줬어요? 영자가 따져 물었어요. 병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떨굴 뿐이었어요. 대답하세요. 가끔 돈을 보내줬어. 병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돈을 보내줬다고요? 우리 생활비에서요? 아니야, 내 용돈이나 부수입으로. 영자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다른 아이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다니요. 지금도 보내고 있어요? 아니야, 성우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보냈어. 만수 오빠도 알고 있었죠? 응. 만수가 그때 많이 말렸어. 가정을 생각하라고, 당신을 생각하라고. 영자는 만수가 왜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친구의 잘못을 알면서도 말할 수 없었던 만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만수 오빠가 마지막에 저한테 말하려고 했던 거네요. 영자가 중얼거렸어요. 만수가 뭐라고 했어? 다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들어와서 못했어요. 하지만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병호는 더욱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너와 가정을 버린 적은 없었다. 병호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미정이와는 성우가 태어난 후 완전히 정리했어. 정리했다고요? 그럼 왜 편지와 사진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건 병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직도 그 여자를 잊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정말 아니야. 병호가 급히 부인했어요. 그냥 버리지 못한 거야. 영자는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왜 그런 물건들을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성우는 당신이 아버지라는 걸 알고 있나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응, 알고 있어. 그럼 저에 대해서도 알고 있겠네요. 미안해. 영자는 이제 더 이상 들을 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평생 숨겨온 비밀의 전모가 드러났거든요. 당신이 나를 속인 세월이 너무 길어요. 영자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50년 가까이를 거짓 위에서 살았다니. 영자야, 용서해줘. 정말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내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이미 일어난 일이고 성우도 이미 40살이 된 어른이야. 영자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영자야, 지금 당장 답을 줄 수는 없어요. 영자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 모든 걸 받아들이고 정리할 시간이. 그날 밤 영자는 또다시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병호는 안방에서 밤새 뒤척이는 소리를 냈지만 영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새벽에 잠에서 깬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거짓을 덮은 채 살아가는 건 더 큰 상처였다. 이제라도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성우와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걸까? 영자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 위에서는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영자의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병호는 조심스럽게 영자의 눈치를 보며 지냈지만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은 계속되었어요. 영자는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마치 낯선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이 비밀을 안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영자가 저녁 식사 후 병호를 불렀습니다. 응? 병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이들한테 이 일을 말해야겠어요. 영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병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아이들한테? 네, 가족회의를 열어서 모든 걸 말할 거예요. 영자야, 그건. 병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충격받을지 생각해봐. 그래서 평생 숨기고 살 거예요? 영자가 반박했어요. 성우는 벌써 40살이 됐는데 언제까지 없는 사람 취급할 건가요? 병호는 머리를 감싸며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영자가 강하게 말했어요. 제가 이미 다 알았으니까 아이들도 알아야 해요. 영자야, 제발. 병호가 간청했어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아니에요. 이미 결정했어요. 영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일 철수와 영희한테 연락해서 주말에 오라고 할 거예요. 병호는 영자의 단호한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순종적이었던 아내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을 처음 봤거든요. 주말이 되자 영자와 병호의 자녀들이 모두 집에 모였습니다. 큰아들 철수와 며느리, 그리고 둘째 딸 영희가 왔어요. 모두들 갑작스러운 가족회의에 의아해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앉아라, 다들. 영자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병호는 소파 구석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너희들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불렀다. 영자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에 관한 일인데.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긴장했어요. 사실 너희들에게 형이 한 명 더 있다. 영자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형이 더 있다고요? 영희가 당황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다른 여자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어. 영자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철수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병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미안하다. 잠깐요, 엄마. 철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정확히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영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미정과의 관계, 성호의 존재, 그리고 최근에 자신이 알게 된 경위까지요. 말도 안 돼요.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숨길 수 있어요? 영희야. 병호가 힘없이 말했어요. 아버지한테는 나중에 따져 묻고 일단 엄마부터 걱정돼요. 철수가 영자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지는 않지.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 영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우리 형이라는 거예요? 영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 너희 친형이다.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호라는 이름이고 지금 40살이야. 철수는 화가 나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을 이렇게 속이고. 그만해, 철수야. 영자가 아들을 말렸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야.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용서가 되는 건가요?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럼 그분을 만나봐야 하는 건가요? 나는 만나볼 생각이야. 영자가 대답했어요. 이미 한 번 만났고 엄마가 벌써 만났다고요? 철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응, 직접 찾아가서 만났어. 성호라는 그 아이도 봤고.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도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 영자가 설명했어요. 그냥 의심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 저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형이라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철수도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너희 마음도 이해해. 영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성호한테는 잘못이 없어. 그래도 갑자기 가족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영희가 항변했어요. 병호는 계속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을 보며 깊은 죄책감을 느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병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지금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철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철수야, 그래도 아버지잖아. 며느리가 남편을 말렸어요. 아니에요.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철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영자는 가족들의 반응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시간이 필요할 거야. 모두에게. 엄마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영희가 물었어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뭔가 결정해야지. 영자가 대답했어요. 철수는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어요. 저는 먼저 가겠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요. 영희도 따라 일어났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자식들이 모두 나간 후 거실에는 영자와 병호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병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영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며칠 후 영자는 다시 성호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이미정에게 전화를 걸어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도 성우와 함께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인 카페에 나간 영자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곧 이미정과 성우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영자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덜 어색했어요. 서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성우 씨, 지난번에 제대로 이야기 못해서 죄송했어요. 영자가 먼저 말했어요.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해요. 성우가 대답했어요. 다른 형제들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성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갑자기 나타난 형이라고 하면. 맞아요. 실제로 그래요. 영자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예요. 억지로 만나실 필요는 없어요. 성우가 배려 깊게 말했어요. 영자는 성우의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지냈어요?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잘 키워주셨어요. 성우가 이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성우 씨. 영자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제가 있어서 당신이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무도 잘못이 아니에요. 성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날 대화를 통해 영자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우는 원망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병호에게 말했어요. 상처는 크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모두 파멸이야.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렸어. 병호는 영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영자야. 이렇게 생각해줘서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영자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계속 미워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영자는 이제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남은 인생은 거짓이 아닌 진실 위에서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지난 가을, 만수가 요양원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병호가 그 소식을 전해줬을 때 영자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만수가 더 이상 그 무거운 비밀을 안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도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지나 다시 봄이 되었습니다. 영자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매일 울면서 지내지는 않게 되었어요. 병호는 그동안 조심스럽게 영자의 기색을 살폈습니다. 예전처럼 편안한 관계는 아니었고 아직도 같은 침대에서 자지 못했어요. 영자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오늘 만수 영정에 다녀올까? 병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만수 오빠한테는 인사드려야죠. 교회에 있는 납골당까지는 버스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두 사람은 국화꽃을 사들고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두 사람은 별로 말이 없었어요.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고 병호는 계속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만수의 영정 앞에 선 영자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만수가 마지막에 하려던 말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거든요. 만수 오빠. 영자가 영정에 대고 말했어요. 오빠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 이제 다 이해해요. 꽃을 영정 앞에 정성스럽게 놓은 영자는 다시 말했어요. 만수 오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고백. 결국 저에게 진실을 알려주려 한 거였구나. 병호도 친구의 영정 앞에서 묵념했습니다. 만수야, 미안했다. 너한테 평생 짐을 지게 해서. 돌아오는 길에 영자는 조용히 말했어요. 만수 오빠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영자야. 병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마음이 정리가 안 돼요. 영자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용서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쉽지가 않네요. 집에 돌아온 후에도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은 계속되었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도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철수와 영희가 집에 왔습니다. 아이들도 여전히 아버지를 대하는 것이 불편해 보였어요. 아버지, 그 사람. 성우는 어떻게 지내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지내는 것 같아. 병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가끔 안부 인사 정도만 주고받고 있어. 저희는 아직 만날 생각이 없어요.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영자는 자식들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당연해. 억지로 만날 필요 없어. 엄마는 어떠세요? 철수가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 영자가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정도야. 영희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나이 들어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견딜만해. 영자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식들이 돌아간 후 영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놨지만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만 했어요.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하나. 영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병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영자야, 할 말이 있어. 뭐요? 내가 성우하고 연락을 끊을까? 병우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영자는 놀라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왜요?
당신이 힘들어하는데 계속 연락하는 게 맞나 싶어서. 영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하지만 당신 의견도 중요하잖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영자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성우한테는 잘못이 없다는 것도 알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병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 네. 아직은 모든 게 혼란스러워요. 어느 날 저녁 영자와 병호는 조용히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예전 같은 편안함은 여전히 없었지만 적어도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자야. 병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언젠가는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영자는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직도 화가 나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대화할 수 있어서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영자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노력은 해볼게요. 병호는 그 말에 조금 안도했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적어도 희망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자는 밤마다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50년 가까이를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때로는 슬픔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이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평생 원망하면서 살 수는 없어. 영자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도 없고. 몇 주가 더 지나자 영자는 다시 혼자 납골당을 찾았어요. 만수의 영정 앞에 앉아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수 오빠. 영자가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직도 많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납골당은 조용했고 영자는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게요. 영자가 계속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받아들이려고 노력할게요.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도 병호와는 같은 침대에서 자지 못했고 성호와는 전혀 연락하지 않았으며 자식들도 여전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 여름이 되었습니다. 영자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아직도 상처는 깊었지만 그래도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자는 혼자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옛날 친구를 만났어요. 영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친구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냥 하루하루 지내고 있어. 영자가 대답했어요. 얼굴이 좀 수척해진 것 같은데 몸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영자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 장은 진실을 마주하고 천천히 치유해 나가며 써내려가야지. 창밖으로는 따뜻한 여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는 자신이 대견했어요.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영자는 이제 거짓이 아닌 진실 위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용기였어요.
사연돌이의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따뜻한 마음 담아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